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고요. 대한민국 신지식인입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는 다양한 지식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그리고 뭐 유아교육, 특수교육, 또 교육, 또 한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뭐 베트남 사업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글로벌 국익정치자 그래서 제가 해외 활동을 어, 거의 뭐 16년 동안 이렇게 해외 활동을 해 오면서 그러면서 느꼈던 국익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외국인이 252만이고요. 제외 국민이 750만입니다. 이제 이 국내 외국인이 거의 뭐 5%대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5%대로 진입하게 되고요. 또 완벽한 이제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조만간에 뭐 500만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10%가 되겠죠. 또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을 유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80여 개국 이상이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했는데요. 이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유턴 기업이었습니다. 유턴 기업. 네, 유턴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턴 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유턴을 하게끔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턴 기업 지원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턴 기업들이 20%만 유턴을 하더라도 10%만 유턴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서 점점 50%, 60%, 70% 지원해서 어, 점점 그 유턴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예요. 왜 우리 기업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할까요? 네, 그것이 해외로 나가면은 그 해외 법인이잖아요. 해외 법인에서 그 나라에다 세금을 내고 그 나라에서 어, 뭐 근로자들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건데 그건 그 나라 좋은 일이죠.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베트남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떨어지면서 뭐 이제 포스트 비엔남 베트남 해서 뭐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 쪽을 또 얘기하는데 저는 유턴 기업 쪽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뭐 인도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또 미얀마에서 또 반군들과 대치하면서 전쟁이 또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유턴 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유턴 기업을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상속세 폐지, 상속세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떼고 나면 그 기업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미래는 유턴 기업이에요. 유턴 기업. 그리고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일랜드라든지 싱가포르가 그렇게 정책을 펼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하고 상속세 문제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지역을 지정해라. 지금 이제 지방에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 인구가 저하가 됩니다. 학교 폐교, 심지어는 대학들도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에 폐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시켜 버리고 상속세를 폐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뭐 비밀 계좌라고 해서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재정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상 돈이라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돈을 드러내고 막 돈 자랑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돈은 좀 약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서 금융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불법 자금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공개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시켜 버리고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시켜 버리고 비밀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스위스처럼. 그래서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자꾸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내에다가 자꾸 짓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를 하는 거예요. 유치. 인력을 유치하면 됩니다. 인력을 유치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예요. 임금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유치할 때 좋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돈을 더 주겠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해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겁니다.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가족하고 헤어져 있어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하고 헤어져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뭐 매일 한국과 베트남이라든지 한국과 뭐 인도라든지 한국과 호주를 오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턴기업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뭐 세계하고의 어떤 그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협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 무대를 넓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규모 농업단지, 공업단지, 어업단지, 축산업단지 등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는 자유시장 경제지역을 지정해서 여기서는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한국어 교육이 지원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국익 정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뭐 정당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참조하셔서 이 정책을 정부에 좀 건의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 제가 계속해서 정책 연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떤 그 제가 긴 답변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